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제 영상을 기다리셨습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참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덕택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직장을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삼성전자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자, 초대박 시동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 5년, 10년. 여러분, 지금 악재는 이재용 부회장의 악재는 있지만 삼성전자는 차곡차곡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삼성전자, 여러분, 메모리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메모리 시장이 약 1,500달러, 1,500억 달러입니다. 약 메모리 시장의 2배 이상을 뛰어넘는 차량용 전장 시장입니다. 자, 여기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그리고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매년 7.4%씩 증가를 할 예정인데 2024년까지는 약 477조 7,600억 약 4천억 달러 규모를 자랑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거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크죠. 자,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단지 눈독만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기반을 다 닦아놓고 있습니다. 자, 비록 파운드리 지금 현재 그 대만의 TSMC가 30조 투자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 반도체 전체 시장으로 보면 여러분 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이 큰 시장에서 파운드리는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파운드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강점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차량용 하만까지 인수를 했죠. 물론 하만을 인수를 한 거는 2016년도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 자동차로 불리는 그 스마트카, 물론 이 스마트카는 지금 애플카가 지금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죠. 물론 얼마 있다가 향후 몇 년이죠. 뒤에 애플카가 나올 예정이겠지만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슈도 있고 지금 거대 IT 공룡들도 덩달아 미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모두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차량용 반도체 이 시장 역시 여러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물론 차량용 자동차 반도체 물론 소재발 그 비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는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이 하만 특히 인포테인먼트죠. 이 인포테인먼트 분야도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소재 중에 한 부분이겠지만 비율은 상당합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의 그 하만이 본격적인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아마 실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반도체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 하만을 필두로 해서 차량용 전장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 전장 인포테인먼트 여러 가지 시장은 상당히 삼성전자가 미래의 먹거리를 볼 수 있는 길은 상당히 넓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라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 대만의 TSMC는 그 하나만 파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 초격차 기술로서 분명히 미래에는 이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근거도 있어야 되겠죠. 초대박 시동을 건다는 자체가 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작년입니다. 벌써부터 8인치에 대해 엄청난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자, 12인치가 사실상 거의 대세지만 이 삼성전자가 작년에 거의 말입니다. 작년 말에 그 기사를 보면 중국에서 8인치 웨이퍼 기반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을 한다는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8인치는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자동차 관련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자동차 가동 자체도 중단이 되는 게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동차 반도체 자체도 상당히 8인치로 생산이 많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DB 하이텍도 있지만 삼성전자 역시 이 8인치 물론 대만의 TSMC도 8인치를 물론 생산을 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거의 월입니다. 월 한 50만 장 정도
웨이퍼 규모죠. 거의 근접을 하고 삼성전자가 2위입니다. 거의 30만 장. 그리고 우리나라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20만 장 정도 약간 못 미치는데 이 시장 역시도 상당히 크지만 지금 이미지 센서를 비롯해서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 증가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사양 산업으로 여겨지는 8인치 사업이 지금 현재는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8인치로 중국 시장 공략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국에는 그 시안 공장 삼성전자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를 통한 그 반도체 생산을 작년에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차근차근 준비를 하지 않을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가 12인치 웨이퍼보다는 사실상 생산 단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한 장당 반도체 생산 양도 적기 때문에 12인치 웨이퍼 자체가 유리합니다. 사실상. 하지만 그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8인치 파운드리 이 자체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물론 비대면 경제 확대로 인한 그 노트북, 스마트폰 여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또한 미래에 확실한 먹거리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이러한 8인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올해가 끝나면 이 파운드리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대규모 투자 자체는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굵직한 그 M&A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로 인한 약간의 좀 그 결정이죠. 이 결정하는데 그 총수가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장애는 있지만 하지만 그 각 사장단이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지금 하만이죠. 이 하만을 애플카, 팀쿡의 선택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거의 유력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그 TSMC의 7나노 기반의 공정 기술은 물론 채택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 지금 결정 난 건 아니지만 하지만 하만의 그 인포테인먼트입니다. 그 디지털 콕핏인데 이게 유일한 선택이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카, 대만 파운드리 그 TSMC 칩을 자기네들이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삼성 하만의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고무적입니다. 자, 삼성전자 그 8나노 기반의 물론 엑시노스 오토 V9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엑시노스 V9은 지금 인포테인먼트용 AP인 삼성 엑시노스 오토 V9입니다. 인포테인먼트 그 시스템에는 AP 물론 그 모바일 AP도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AP도 있습니다. 이 엑시노스 오토 V9 자체가 몇 년 전에 출시가 됐죠. 그 3개월 만에 그 재작년입니다. 그때 1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채택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출시된 테슬라 자율주행 도구 하드웨어에도 삼성 넥스 엑시노스 칩셋이 탑재가 되는데 물론 다른 차량용에 탑재가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엑시노스 오토 V9과 그리고 대만의 TSMC 7나노 기반 제품을 놓고 애플에서는 나름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에는 TSM 손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지만 이거 역시도 그때 돼봐야 알겠죠. 자, 삼성전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애플의 선택은 분명히 저는 받을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 자체가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도 자회사죠.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이 전장 부품 사업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16년도 삼성전자 인수된 이후에 18년부터 그 매년 삼성전자 공동 개발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디지털 콕핏 자체가 운전석과 조수석 전방 영역의 그 차량 편의 기능 제어 장치를 그 디지털 전자기기로 구성한 전장 부품으로 삼성의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최신 기술하고 하만의 전장 기술이 어떻게 보면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막을 내린 세계 최대 IT 전자 박람회 CES죠. 2021에서 물론 디지털 콕핏 2021을 공개를 했었는데 물론 디지털 콕핏 자체가 2021년 이동 중에도 운전자하고 탑승자 간의 다양한 운전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통해서 소통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2020년 화면에 보시면 2020년 그때 자료인데 전작 대비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연결성도 상당히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애플카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차량용 전장 이 시장 자체가 메모리보다 무려 2배 이상 넘는 이 시장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의 악재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분명히 있지만 삼성전자는 시스템에 따라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디스플레이 화면, 이 차량으로 작동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도 물론 있겠지만 이 파워트레인 이런 것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사실상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비롯해서 메모리, 카메라, 각종 센서 이 모두가 다 활용이 분명히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전자 여러분,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고, 그리고 파운드리, 비록 지금 당장 그 대만의 TSMC 점유율을 당장 따라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가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씩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래도 삼성전자 매도를 하실 겁니까? 저는 사실상 삼성전자 절대 팔지를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 차량용 반도체와 더불어서 폭발적인 시동을 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세부적인 우리가 하만을 단순히 인수를 했다 이 자체로만 끝을 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초우량 초거대 기업이 M&A를 했다는 말은 그 미래를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존의 사업 영역과 맞물려서 분명히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수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위탁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물려서 완성품까지 삼성전자는 다양한 시너지를 내면서 고부가 가치 상품까지도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각 분야의 사장단들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하나씩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력을 아마 행사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여러분, 좋은 호재는 계속해서 달려올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너무 TSMC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TSMC는 그 한 분야에 대해서 미치도록 파고들기 때문에 좀 기존의 삼성전자의 지금 거대 퀄컴, 엔비디아 이 고객들마저 지금 3나노의 고객을 뺏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그런 언론 기사도 봤습니다. 자, 고객이 한번 삼성전자와 지금 생산 자체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파운드리는 지금 캐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그 설비를 늘린다 하더라도 전체 파일을 어느 정도 더 들고 갈 수는 있겠지만 한 군데 몰빵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삼성전자가 TSMC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고객사들도 삼성전자를 무시를 못합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이 여러 고객사들을 분명히 압도하고 신뢰를 분명히 보여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입니다. 자, 내일 다시 한번 좋은 영상,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